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885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885일 차고요. 성공은 당신 것 86페이지 나갈 차례인데 85페이지 끝에 볼게요. 그러니까 똑같은 메뉴만 고수하는 것은 융통성 없기, 유연성 없기 하는 법을 다 익혀 쉬워진 일에만 붙잡혀 있기를 원칙으로 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창의성, 다재다능함, 독창성이 부족한 데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질리는지 모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일부 메뉴는 동일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부 메뉴는 고객이 기대로 애가 타고 흥미롭고 흥분되는 신성한 경험을 하도록 끊임없이 바뀌어야 하고 창조적이고 새로워야 합니다. 작은 동네 식당이 생각납니다. 좀 웃기는 곳이었는데 왜냐하면 메뉴 구성이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한 과식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샐러드 드레싱을 주문하니 라즈베리 비네그레트가 있고 지금은 그게 다라고 했습니다. 라즈베리 비네그레트 아니면 페타 치즈라니. 저는 페타 치즈 드레싱은 질색입니다. 라즈베리 비네그레트 드레싱도 질색입니다. 저는 음식 취향이 무척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을 좋아합니다. 블루 치즈 드레싱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저는 다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초콜릿 광이기도 한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초콜릿 광이 많습니다. 어떤 식당들은 확실히 디저트 부분에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큼직하고 인상적인 디저트 상을 차려놓는데 전부 과일입니다. 저는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어느 식당이 메뉴에 초콜릿이 하나도 없고 그런 메뉴를 계속 고집할 것이라면 저는 다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동네 식당에 갈 때마다 저는 초콜릿으로 된 메뉴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애초에 사람 말을 들을 줄 알았다면 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식당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몇몇 손님은 초콜릿을 좋아해요. 어떤 손님은 진저 에일과 다이어트 콜라를 좋아하고요. 블루치즈 드레싱을 좋아하는 손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내놓으면 어떨까요? 그렇다고 그들이 라즈베리 비네그레트 드레싱만 내놓는 덕분에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짜 위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즈베리 비네그레트를 내놓아도 되고 그것을 특색으로 삼아도 됩니다. 그 식당은 라즈베리 비네그레트를 내놓으면 어떤 개이한 방법으로 식당이 매우 특별한 곳이 된다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기이하고 하찮은 생각에 바탕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은 한쪽에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 한 병을 놓아두어도 됩니다. 허쉬 초콜릿 시럽 한 깡통이나 다이어트 펩시 한 캔, 진저 에일 한 병을 갖다 놓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많이 들어갈까요? 그럴 리가요. 매우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는 이유는 그들에게서는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배려도 전혀 없고 즉각적인 대응도 전혀 없습니다. 관찰하고 귀 기울이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이나 자발성이 전혀 없습니다. 확실히 이런 기업들은 현재 상황에 만족합니다. 형식적인 사업체를 소유하고 형식적인 태도로 운영하면서 형식적인 수준의 성공만 거둡니다. 이들에게는 형식적인 고객들이 와서 형식적인 환경에서 형식적인 시중을 받습니다. 이들은 삶 전체가 따분함의 수준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삶은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관찰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고객들에게 또 아니면 뭐 자영업을 하든 뭘 하시는 일에 있잖아요. 고객들에게 관찰하고 귀 기울이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이나 자발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배울 수 있는 능력.
어제도 어떤 분이 뭐 이렇고 이렇게 하면 뭐 어떠냐고 막 많은 얘기를 해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요거 좋고 요거는 또 의논해서 이렇게 보고 의논해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귀 기울이고 자꾸 이렇게 귀 기울이고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이제 들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객을 만나거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내 얘기만 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줘야 돼요. 아이고, 일단 들어줘야 돼요. 볼펜이 튕겨 나가네요.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인 거예요. 왜냐면 이제 카톡방에 막 활동하는 거를 막 써요. 그러면 이제 목적을 가지고 톡을 한 거, 연락을 한 게 이제 보이는 거죠, 저는. 이제 근데 그게 목적을 갖는 게 다 목적이 있어요. 다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근데 이제 새로운 사람,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당연히 목적을 갖고 간다는 걸 그들도 받아들이거든요. 그 목적을 바로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목적을 바로 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 밖에 낯선 사람이 친해집시다 뭐 사귀자고 막 몰라 남자나 여자들이 막 진짜 그냥 마음에 들어가지고 정말 따라다니면서 사귀자고 막 하는 경우는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진짜 이제 내가 목적을 가지고 딱 할 때는 목적을 바로 치고 들어가는 게 되게 좋죠. 예. 그러면서 뒤에 이제 이 신뢰 쌓기 교류가 들어가면서 이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고 이제 몇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야, 이거를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까? 목적이 있는데 일단은 다 들어주고 다 들어주는 거, 다 들어주고 그들을 관찰하고 경청하는 게 우선적인 건데 그리고 나서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진심을 다해야 되는데 이 진심이 덜 나가는 데서 내 거를 막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안 좋은 경험을 하실 텐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다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이걸 보고 다시 메모를 해가지고 이분들하고 통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막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냥 놔두기는 그렇고 봤으니까 막 그런 생각들이 막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새벽에 제가 이제 활동한 거를 막 보거든요. 제가 이렇게 새벽에도 보고 전날에도 보고 막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꾸 관찰하게 되는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팀과 같이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막 요새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스타가 누구지?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타를 찾고 싶은 거예요. 한 명이 아닙니다. 두 명이 아닙니다. 세 명이 아닙니다. 스타가 나오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스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를 이거 예전에는 그게 내가 스타가 돼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스타가 돼야지. 내가 먼저 여기 꼭대기 올라가야지. 뭐 이런 마음들이 있었더라면 요새 들어오는 생각이 이렇게 보면서 제가 요새도 일요일 날에도 이제 행사장 갔다 오고 막 이러면서 누군가 스타가 나오는데 뒤에서 이렇게 받침이 돼주는 거. 이게 너무 뿌듯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막 이게 너무 뿌듯할 것 같다. 뿌듯함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냥 스타가 나오는데 뒤에서 이렇게 받침해주는 그런 것들. 트로트, 제가 TV 잘 안 보다가 요새는 이제 뭘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있어. 저녁에 좀 끝까지 늦게 들어갔었는데 요새는 조금 빨리 들어가요. 들어가다 보니까 주말에는 토요일 날에도 이제 서울을 안 갔더니 주말에는 TV 좀 틀어봐라 하면서 뭐 있나? 아이고 재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딱 하나 딱 눈에 꽂히는 게 있는데 싱 어게인인가요? 싱 어게인인가?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멘트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딴 거는 쇼하고 뭐 하고 그거는 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쇼하고 막 이런 거는 별로 그렇던데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제가 유머스러운 걸 많이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이상한 개그 프로를 틀어줘. 아, 그거 아니다. 내 수준이 바뀌었거든. 내가 그 말은 차마 안 했는데 제가 보는 게 이제 저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냥 웃기고 막 그냥 하염없이 웃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마음에서 막 슬프고 어둡고 막 이런 게 제 스스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전에는 그냥 즐겁고 깔깔거리고 웃는 거를 예전에는 찾았거든요. 근데 깔깔거리고 웃는 걸 찾았다가 지금은 아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네가 좀 찾아봐라 하면서 좀 이게 좋나 이게 좋나 그래서 아니 그랬더니 뭐 그걸 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작하는데 보니까 6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를 뭐 1억 받고 뭐 안마의자 받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야 막 그 진짜 특이한 그 재능의 그 목소리가 어디서 진짜 따라할 수도 없는 그 재능을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심사위원들 이선희 가수 되게 좋아해. 지금도 좋아하거든요. 노래 너무 좋잖아요. 뭐 이렇게 심금을 울리면서 막 깊이 있게 쫙 들어가는 게. 그래서 가수 이선희 씨도 계시고 이러는데, 이렇게 보면서 심사위원들의 그런 멘트들, 야, 어떻게 저렇게 관찰을 하고 저렇게 얘기를 할까? 막 찬사를 하고 있잖아요. 막 가수들을 막 보면서 제가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노래가 나올 때마다 이 에너지의 어떤 그 감정적인 거와 이게 막 혼이 그냥 막 같이 막 몸을 움직이면서 막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스타를 하나 찾기 위해서 진짜 스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찾는 것도 밀어주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들의 재능을 찾아내서 그 재능이 있는 걸 또 개발시켜주고 이 스타가 되도록 개발시켜 주시는 분이 의식 선생님이세요. 제일 큰 선생님은 의식 선생님이세요. 의식 선생님. 의식 선생님이 정말 스타가 되도록 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늦어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잠재 의식이 있다. 잠재되어 있는 게 있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잠재되어 있는 게. 그래서 그 잠재되어 있는 게 가려져 있습니다. 가려져 있으니 그거를 내 모습을 보고 내 의식에서 이게 없어지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도 왜 내 편 안 들어줘? 제 야단 쳐줘야 되는데 왜 저래? 내 편 왜 안 들어주지? 나 듣기 싫은데 왜 저러지? 저거 한 대 꽁 때려주면 끝나는데 왜 나한테 자꾸 내 마음을 바꾸라 하지? 왜 나한테 그러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늦어지는 거예요. 내가 빨리 스타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내가 가려져 있는 것을 이해하고 이걸 바꾸는 거죠. 열어놓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계속 배우는 게, 이렇게 예전보다는 비난하는 마음이 내 기준이잖아요. 내 믿음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비난했던 마음이 처음엔 열심히 뛰다가 막 뭐가 됐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되니까 막 보이는 거예요. 내 신념하고 맞지가 않는 것들이. 그러면서 비난을 엄청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내가 비난하고 있네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내가 30 에너지 수준이 의식 수치가 30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네. 이제 그거를 이제 알아가는 단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약간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이런 모습들도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진짜 스타를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진짜 더 관찰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진짜 더 귀 기울여야 되고 뭔가 스타를 제가 그 속에서도 배우고 그들과의 에너지가 이렇게 같이 교류되는 거를 또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관찰하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또 고객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든 그죠. 관찰하는데 어머 쟤는 왜 저래 머리가 왜 저래 아이고 쟤는 화장을 뭐 이상하게 네 옷을 뭐 저 따위로 입고 있어 뭐 이런 게 아니라 관찰할 때 주의가 어디가 있느냐는 거죠. 긍정으로 가 있냐? 부정으로 가 있느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사업을 할 때 10개 중에 하나만 긍정적인 것만 있어도 그냥 막 달라붙은 거예요. 그것만 보고 막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10개 중에 하나만 긍정적인 것만 있어도 막
에너지가 어느 정도 막 돼 있고 환경이 막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게 이제 완전히 스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스타가 되었는데 쟤는 왜 내가 있는데 지가 있다고 그러지? 제가 이제 스타가 되었는데 그거를 이제 끝까지 밀어줄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도 지나온 세월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그랬구나. 그냥 끝까지 내가 한 게 아닌 에고가 가로채버린 거예요. 에고가 가로챘는데 에고가 내가 했다라는 게 그게 아니라 아, 그냥 나를 통해서 그냥 스타가 나오겠죠. 제가 스타를 찾고 있으면 스타가 보이겠죠. 눈에 보일 겁니다. 근데 모두가 스타가 될 자질이 다 있다라는 거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타로 보는 거, 그게 우선적인 거고. 여러분들이 내가 다 스타라는 걸 아는 거고. 뭐 스타라고 해서 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거를 아는 거. 서로 그게 알아서 이게 교류가 되고 맞아 떨어지는 거.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도 이렇게 준비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 진짜 가능성을 자꾸 보는 거, 봐지는 거, 저들의 그냥 가능성만 봐야 되겠다. 그 가능성만 보면서 거기에다 에너지를 실어야 되는데 가능성 6대4, 뭐 7대3 그것도 아닌 거예요. 가능성이 6이고 4는 아유 저 인간이 왜 저래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또 7대3도 아니고 8대2도 아니고 9대1도 아니고 야 가능성을 이걸 볼 수 있는 이게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저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점점 아 이게 이가 남았네. 일이 남아 있었구나라는 걸 저의 또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관찰하고 귀 기울이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이나 자발성이 전혀 없다 하지만 식당에서는 내가 식당이고 뭐고 식당 안 하시잖아요. 식당 하시는 분이니까 그것도 보셔야 되고요. 내가 관찰하고 귀 기울이고 배울 수 있는 그들에게 또 배우려고 하는 그런 야 되게 잘한다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끝까지 하시는 분이 계세요. 투잡이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막 끝까지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 그런 가능성들이 눈에 막 더 보이는 거예요. 아, 재밌구나 이거. 되게 재밌다. 재밌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의 가능성, 나의 장점, 그다음에 그들의 나의 가능성과 장점을 나에게서 본다면 상대방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그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내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정도 됐을 땐 제가 보다가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옛날에는 이상한 소리 하면 이상한 소리가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나는 명단 없어. 그럼 아니 거기 내가 본 사람만 해도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잖아. 그러고 막 이러고요. 본인은 이제 안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아니 너는 잘할 수 있는데 왜 그래 왜 그래 그랬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완전 촥 이게 팀이 키워졌더라고요 제가. 중간에만 이제 비난하는 마음 막 이제 부정적인 게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어 이게 그래서 흔히들 탓하는 스트레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스트레스는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맞지 않을 때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는데 저 사람 생각이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들이 힘드니 여러분들의 생각을 펼치면 달라진다.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지 세상에 그들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들을. 남편도 아이도 아무도 바꿀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무도 바꿀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들이 막 눈에 이렇게 들어와요. 제가 바뀌어지는 거 같아요. 그 관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쵸? 그래서 스트레스보다는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스트레스보다는 따뜻함 때문에 따 스트레스보다는 따뜻함이라고 봐야죠. 따분함 때문에.
스트레스보다 따분함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당에서는 따분함, 스트레스보다도 더 큰 게 따분함 때문에 더 많은 것이 죽는 사람이 많대요. 따분함은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따분함은 큰 스트레스, 그것도 스트레스인 거예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따분함이래요. 그래서 고객이 전화하면 통화 중이라고 기다리게 하는 업체는 고객을 잃습니다. 통화 중 대기가 길어질수록 더 많이 잃습니다. 이것이 제가 뉴욕 동부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했을 때 수신 전화 회선을 10개나 두었던 이유입니다. 누가 통화하기 힘들었다고 말만 하면 저는 즉시 회선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어느 업체에 연락했는데 계속 통화 중이어서 결국에는 이런 젠장하고 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그런 업체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런 업체가 고객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전화로 들려오는 목소리도 차가운 기계 같습니다. 아니면 누가 자기들에게 전화를 해서 화가 난 것처럼 행동합니다. 요새는 전화 회선보다도 이제 같이 동시에 온라인으로 같이 터치하세요. 뭐 이렇게도 나오고 막 그죠. 온라인으로 막 돼요. 또 거기에 조급하면 성질 급하면 또 그것도 듣는 것도 답답하더라고요. 보는 것도 답답하고 성질이 내가 조급함을 내려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의 조급함을 내려놔야 되는. 예를 들어 제가 피닉스시에 있는 알루미늄 제품 제조사 몇 곳에 전화했을 때였습니다. 어떤 여자가 받았는데 여자는 제가 전화해서 거의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갖고 있는 게 확실한가요? 여자는 마치 도매 업체가 실수로 도매를 했다가는 그 길로 끝장이라도 나는 양 묻고 또 물었습니다. 자, 푸딩 맛이 어떤지를 알려면 푸딩을 먹어봐야 합니다. 식당에서 대기 시간이라는 장애물을 통과했으면 다음으로 만날 것은 음식 자체입니다. 대기 시간을 통과한 장애물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만날 것이 음식이고 요리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사상 최고의 셰프가 되세요. 그 같은 의도를 사람들이 음식에서 느끼는 때는 이상하게도 셰프가 아름다운 시각적 경험을 창출하려고 음식이 접시에 담긴 모습이나 접시가 배열된 모습에도 신경을 쓸 때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셰프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최고의 셰프가 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다면 시각적인 것까지도 음식이 담긴 모습, 접시까지도 미세한 것까지도 신경을 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일 탑에 앉아있는 분들이 움직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거 가지고 옛날에도 경험을 했어요. 그죠? 일단 이미 경험을 했었어요. 했었고 근데 왜 그랬는지 원리를 모르겠는 거예요. 원리를 공부를 했어요. 원리를 공부를 해서 예전에는 못 모르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바닷물이 지금 보고 있는 바닷물은 지나간 거예요. 없어요. 그 물이 그 물이 아닌 거예요. 또 다른 경험을 통해서 원리를 통해서 내가 지금 또 경험을 하는 거죠. 그 원리대로 다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 중간에 야 나는 제가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되겠지 뜩 나갔는데 바로 팍팍 찌르니까 야 너 나 그러려고 만났어 이런 경험도 있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타이밍과 조절 진심이 덜 전해졌겠구나 뭐 이런 것들 내 진심이 더 전해져야 되는 거 나의 그 강도들 그런 것들을 또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또 진실되게 또 해야 되고 이게 이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그 타이밍과 그 경험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험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한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정신세계가 뭔가 성공할 수 있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엄마라고 저항을 하면서 안 들어요. 안 들려요. 엄마니까. 성공한 사람이라는 상은 있긴 있는데 뭔가 안 들어. 그거로 인해서 늦어지는 경우, 안 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돕기 위해서 성장하는 사람도 소수인 거예요. 요번에 일요일 날에도 마지막 강의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엄마도 이제 탑 이렇게 되셨고, 제일 부러운 게 그거죠. 엄마도 최고 여행에 오고, 딸도 최고 여행에 오고, 그러신 거예요. 5월 달에 런던에. 거기 엄마랑 그 마지막 강의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같이 오신 거예요. 런던에. 최고 직급의 여행에. 이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거기 말고 또 있나? 모르겠네요. 같이 성공한 케이스가. 저희는 의식 공부를 하기 때문에 같이 다 성공해서 각자 돈을 내고 가는 게 아니라 각자 가족들이 다 그냥 프로모션에 당첨돼서 가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엄마가 아닌, 그냥 아버지가 아닌, 그쵸? 시아버지가 아닌, 시어머니가 아닌, 그냥 성공자로서의 저 이야기가 저항하지 않고 그냥 들릴 때, 빠른 길은 그 길인 거죠. 예, 저항하지 않고 빠른 길은. 근데 그게 저항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야 되고 자꾸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는구나. 저도 그래요. 제가 뭐 그게 없었더라면 더 빨랐을 겁니다. 알아차리는 게. 예, 시간이 쓴 게 그거였구나. 그래서 저항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되게 빠르다라는 거죠. 빠르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사상 최고의 셰프가 되세요 그랬어요. 요리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사상 최고의 셰프가 되라고 그랬어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이대로 좋지 뭐 살지 뭐 이대로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맞춰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맞춰서 살고, 목표가 없는 거죠. 그럼 내 발전이 없는 거예요. 목표가 있을 때 좌절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있을 때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지? 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미세하게 관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무엇인지 나의 생각으로 장애물이 또 없어져야 되고 없애야 되고 내 스스로 놓아버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표를 갖고 사상 최고의 셰프가 되는 거. 여러분들의 목표가 무엇이 있는지, 가정에서도 내가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지, 저는 그냥 능력 있는 엄마, 능력 있는 딸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능력 있는 딸이라는 건 갖고 가신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건 갖고 가셨어요. 능력 있는 딸이라는 어떤 그런 거로 이제 갖고 가셨는데, 진짜 내면에서의 의식 성장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또 이제 사람으로 주변 분들하고 함께 진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같이 영향을 끼치고 그들도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또 끼칠 수 있는, 좋은 영향이 이렇게 끼치는 그런 분들이 함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일 6시에 뵙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화요일은 대구에서 의식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아니면 줌으로라도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